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지주사 그룹 중에서 한 기업을 자세하게 볼 예정인데요. 왜 이 기업의 행보를 확인해 봐야 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을 일단 먼저 소개를 드려볼까요? 예, 오늘 분석할 기업은 롯데지주입니다. 지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롯데지주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지주사 기업 하면은 재미없거든요. 맞습니다.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지주사가 한 200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네. 지주사가.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 앵커님하고 했지만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통념은 원래 관습적인 거는 자회사를 사지. 그렇죠.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회사에 사지 지주회사는 좀 지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일대 주주의 입장이 봤을 때는 네. 자회사보다 우리 회사 지주회사가 사야지? 훨씬 좋거든요. 다 이렇게 흡수해서 수익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주회사라는 거는 흔히들 보면은 이익은 극대화를 하고 대신에 주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 세금적인 부분? 그렇죠. 혹은 뭐 상속이라든지 상속? 정려라든지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뭐 인류의 욕망인 것 같고. 욕망이 지금 그러면 저절로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롯데지주 주가가 그게- 너무 안 좋아요. 그게 학습 효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도 자회사로 들어가겠다는 게 네. 이게 투자자들 입장인 것 같아요. 입장인 것 같은데 200개 중에 그런데 198개는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2개가 그 통념을 깨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그룹은 주인이 없지 않느냐? 시장이 주인이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개념을 네.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에코프로는 또 달라요. 에코프로는 진짜 일대 주주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움직였다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우리 시장에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는 뭘 들고 있습니까?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 최고의 회사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고 또 따지고 보면 포스코 홀딩스도 양극재 최고의 회사, 음극재 최고의 회사인 포스코 케미칼 들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스스로가 리튬 염호를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조인데 올해 한 재작년에 7조, 3조 5천억이지만 올해 한 7조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이제 자회사들도 많이 올랐지만 지주회사들도 제가 볼 때는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롯데 지주가 참 무거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소외됐어요. 그리고 와,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들 수는 있는데 그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삼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고. 근데 저번 주에 보면은 바이오 행정명령이 또 미국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석유에서 전기차로 그다음에 전기차와 맞먹는 그보다 훨씬 4배나 더 큰 시장 바이오에 대해서 미국에서 기획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건데 가장 트렌드에 부합하고 가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미국적인 기업이 롯데 지주다. 이런 말. 지금 미국 제약기업을 인수했고 전기차 쪽에 있어서도 향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롯데지주다. 그들의 행보를 보면은 기대할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주가를 보면요. 2016년에 12만 5천 원대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기록해서 지금 주가가 이 앞에 일자가 떨어졌어요. 네. 27,800원.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정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극도의 저평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또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네. 원래 보면은 기업을 왜 사냐 하면은 이게 M&A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주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심도 있어야 되는데 롯데그룹은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롯데지주는 75%를 롯데그룹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75대 25가 되기 때문에 와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그런 M&A 가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성장 전략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보면은 롯데 유통이라든지 롯데 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칠성, 제과 이런 그런 유통, 백화점 그다음에 식음료를 바탕으로 커왔는데 이게 보면은 성장 동력 축은 큰 두 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화학하고
그다음 바이오가 생긴 건데 네. 이때까지는 바이오가 없었어요. 근데 롯데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출연했고 미국의 제약 공장을 인수를 했고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이런 화학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연동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회사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간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동박 지구상에서 1등이다. 그걸 네. 들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동박이라는 존재가 부각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박이 지금까지는 보면은 순차적으로 보면 SK 넥실리스가 있는데 그 회사가 SKC의 자회사입니다. 비상장사고요. 동박 1등이고 규모.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였죠. 그런데 이제 상장사고, 그 다음에 한 5등이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국계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게 부각을 시키려면은 롯데그룹, 롯데지주가 우리가 이걸 인수했다고 부각을 했어야 되는데 SK 넥실리스는 비상장사로 들어가 있고 동박 1등이지만 동박은 양극재도 기술 진입 장벽이 높지만은 네. 동박도 꼭 필수적인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쌀 때 꼭 동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롯데가 그러니까 그런 동박이 1등에서 동박을 많이 키울 것이라는 1.3조인데 올해가 매출액이 1.3조인데 한 6년 내에 7조 원까지 매출액이 급등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됐던 네네. 것 같아요. 롯데 특유의 그런 조금 IR 조금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부각이 안 됐는데 그래서 네. 한 축은 그러니까 동박이 세계 1등이다. 그리고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지금 64억 명이 일제히 소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가 확대되면은 화학 부분에 따라서 이게 실적이 연동되는 특징이 있어요. 롯데 지주가.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저번주에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4개월입니다. 시간. 전기차 시장은 1경원입니다. 1경원에서 이제 테슬라가 한 800배가 났는데 4경원이면은 800배짜리가 4개나 날 수도 있는 거죠. 한 네. 10년 만에.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바이오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신약도 개발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게 요체입니다. 그래서 탈중국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조차도 탈인도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장을 인수해서 생산을 한다면은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큰 수혜를 보는데 이미 진출을 했어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BMS 공장을 인수했는데 그게 한 3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지금 셀트리온도 5조에서 8조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공장 인수하는데 이미 진출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 때 이미 그 발표를 했어요. 제일 먼저 그 롯데 바이오로직스 발표하고 두 번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발표할 정도로 미국 공장에 대한 그 인수에 대한 효과는 이미 시장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깔아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우리 창선 대표님께서 롯데지주가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핫한 네. 전기차 관련해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2,000원 쪽에 소재에 있고 최근에 바이오 쪽에서도 부각받을 만한 행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주목을 안 받느냐에 대해서 약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미 오늘 방송 내용을 다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좀 차근히 보겠습니다. 롯데지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면은 네. 사실 이게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리 모멘텀이 있어도 안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수를 기반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스테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예를 들면 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롯데 칠성이라든지 네. 이런 쪽 음식료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네. 이런 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소비 쪽에 그렇죠. 집중해서. 그러니까 많이 부각되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롯데그룹 자체가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약간 늦었어요. 뭐냐 하면은 화학이 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화학이 큰 축인데 화학을 기존에 보면은 이제 뭐 말레이시아 공장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공장이라든지 미국의 휴스턴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같이 합작을 했는데 웨스트레이크하고 했는데 5조 원짜리 공장이 석유화학 공장이 있어요. 이미 화학 공장을 진출해서 옛날에 그 예를 들면 신동비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백악관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공장 잘 지어줬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하는데 네. 그 속도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소재에 대한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벼워졌다. 우리가 모르게 무거운 기업이 아니고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박이 보면은 예를 들면 SK 넥실리스가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정광석화처럼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에서 1등하는 구조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동박 기업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두 개를 합치면 1등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양극재 버금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한 3조를 썼어요. 두 개 다 인수하는데 3조를 지금 인수를 했고 인수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약간은 발톱은 숨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할 때 2.7조 원을 썼는데 그게 가격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이 진출한다 소리를 안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조금 전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동박을 바탕으로 다른 양극재, 음극재 쪽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게 계획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차트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매출액의 추이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차트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3년이라든지 네. 2024년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7천억에서 1.6조 원까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소재에 동박이 딱 하나 있었고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4대 소재를 다 하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한국하고 말레이시아의 공장이 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제 스페인하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계획이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헝가리 공장이 있는데 한국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진출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런하게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제약 공장을 인수한 것에 대한 의미도 사실 이제 케미컬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롯데 지주에 혹은 이제 롯데 쪽에 있어서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해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롯데 지주가 들고 있는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한 80% 돼요. 근데 일본 쪽에서 한 20%를 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인수한 공장이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현재 공장의 캐파의 10분의 1. 딱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정도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캐파에 위해서 캐파를 더 키우는데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6년 내에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캐파만큼 키울 것이다. 6년 내에? 6년 내에.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재 10분의 1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그때 되면 더 커지겠죠? 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이미 미국 공장을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을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5조에서 8조를 쓰겠다는 게 미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전략은 송도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고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전략은 뭐냐면 미국에서 송도로 오는 전략입니다. 이미 미국에 포스트를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찌 보면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공장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번 주에 이제 그 말에 주 후반에 보면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네. 이런 겁니다. 미국의 주요 의약품 중에서 30%는 이제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생산을 해야 한다. 제가 원래 이 화학을 한 27년 했는데 제가 원료의약품 제약회사에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네. 사회이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프랑크푸르트에 가보면 원료의약품 제약회사들이 한 2,400개가 모여요. 2,400개가 모였는데 거의 단적으로 표시하면 한 1,200개 기업이 중국하고 인도 기업입니다. 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 인도가 거의 그 절반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네. 한국, 일본 이런 쪽에 서유럽이 차지하는데 미국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옛날에 미국은 초강대국이었죠. 예를 들면 제약 산업에 있어도. 그런데 미국이 신약 개발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제조를 등한시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백악관에 보면 자료들이 보면은 그 중국, 인도에서 원료약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안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게 계속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서둘러 말한 게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개발하고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생산하는 쪽에 빅파마들 크게 관심은 없어요. 왜? 원래 개발기에 그게 더 시가총액이 크단 말입니다. 1,500조 되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약간 본인들을 봤을 때는 생산이 잘하는 국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적시하고 있는 거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약간은 배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방국인 한국이 와서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 소리가 미국의 그런데 그 행정명령의 사이에 핵심입니다. 롯데는 미국의 공장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건 그쪽 롯데의 미국 공장 쪽으로 있어서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지금으로 거죠? 봤을 때 이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행정명령을 보고 이제 서둘러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은 물건을 찾는 거잖아요.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송도로 오는 전략이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향후에 이 바이오, 그러니까 생산 공장의 바이오 그 인수, 공장의 인수는 굉장히 롯데 지주에 있어서의 매출도 그렇고 주가도 상승시킬 만한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볼 때는 상장을 하겠죠.
있죠. 근데 이제 롯데 지주를 보는 주주들은 네. 과연 내가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장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캐파가 지금 10분의 1 수준에서 아마 절반 정도 될 때 상장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살 게 그런데 롯데 지주밖에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축을 같이 갖고 있다. 전기차 소재, 동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이제 그때 자회사 보면은 메셀로스가 보면은 또 미국 바이오 행정 명령에 보면은 이런 셀룰로스를 언급하고 있어요. 친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성장 동력을 계속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 내에서 이러한 2차 전지 쪽 소재 그리고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행보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뉴스로만 지나가는데요. 향후에 또 얼마나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